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퇴하고 나니 하루가 왜 이렇게 길까? 젊을 땐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고 했는데 막상 시간이 생기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네. 만약 지금 이 말이 남의 이야기처럼 안 들리신다면 오늘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노후 30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은퇴 후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냉혹합니다. 퇴직할 당시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가 2,500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은퇴 후 6개월이 지나고 실제로 만나게 된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단 4명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평생 인맥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 직장 관계, 즉 직장맥이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부부관계입니다. 돈 많은 남편보다 더 좋은 남편이 뭔지 아세요? 지금 집에 없는 남편이에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루 24시간 집에만 있다 보면 부부 사이에 말다툼이 잦아지고 결국 답답해진 남편은 갈 곳도 없으니 동네를 빙빙 돌기만 합니다. 여러분,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쥐고 있던 시간의 주도권을 잃는 순간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40년 넘게 누군가의 시간표에 따라 살았습니다. 회사 종이 울리면 출근하고, 상사가 부르면 회의하고, 심지어 점심시간도 정해진 시간에 먹었죠. 그런데 갑자기 모든 시간이 내 마음대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유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유가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루 종일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지? 은퇴하고 나니 그냥 하루를 허비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된 기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제안했습니다. 그럼 제가 취직을 시켜드릴게요. 대신 월급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일만 있으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루 일정을 빡빡하게 함께 짰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자원봉사, 등산 모임. 처음엔 힘들다고 하시더니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면서 정신없이 바쁘니 우울할 틈도 없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사람을 도우며 기쁨을 느끼고 산에 오르며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은퇴 후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돈? 아닙니다. 건강? 그것도 아닙니다. 가장 큰 위기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요즘 뭐 하세요? 라는 질문에 그냥 놀아요. 이 한마디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평생 일을 통해 사회와 연결돼 있었고 능력을 증명했고 존재 가치를 느꼈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으니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래도 내가 부장까지 했는데, 내가 교장까지 했는데, 그 그래도가 퇴직 후 1년 지나면 사라집니다. 이제는 그냥 동네 어르신일 뿐입니다. 심지어 집에서도 당신 요즘 뭐 해? 집에만 있으면 집안일이라도 좀 도와줘. 이런 말까지 듣습니다.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괜히 비싼 옷 입고 골프장 다니고 등산 모임에서 목소리 커지고 허세로 남은 자존감을 지키려 합니다. 그런데 그 허세는 본인만 모르는 병입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은 공허하고 우울증이 조용히 자라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행복한 은퇴는 돈만으로 절대 안 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돈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는 공허함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노후를 위해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첫째, 건강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아픈 순간 모든 게 끝납니다. 걷기도 싫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자신에게도 짜증만 납니다. 건강은 노후의 자유를 지켜주는 지팡이입니다. 둘째, 돈입니다. 당연히 기본적인 경제적 안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만 있다고 해서 인생이 재미있어지진 않습니다. 돈 위에 의미를 더 얹어야 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건 할 일입니다. 돈과 건강이 있어도 내 시간을 어떻게 쓸지 의미가 없다면 인생은 무너집니다. 그 할 일은 꼭 돈을 버는 직업일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어떤 글을 써볼까? 누구랑 어디를 걸어볼까? 어떤 모임에 나가볼까? 이런 작은 질문이 있는 사람은 노년이 외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노후의 취미 선택,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골프 가급적 피하세요. 골프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노후 취미로는 문제가 많습니다. 첫째, 시간이 너무 많이 듭니다. 하루 종일 날아갑니다.
둘째, 비용이 큽니다. 골프장 이용료, 장비, 유지비 부담이 큽니다. 셋째, 인생의 의미를 찾기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퇴직 후 골프 모임을 만든 분이 있었어요. 12명이 함께 시작했는데 2년 만에 골프 모임이 해체되고 친구 관계도 무너졌습니다. 결국 남은 친구는 단 4명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퇴 후 좋은 취미를 찾는 건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못된 취미 때문에 더 외롭고 더 허전한 노후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운동도 되고 사람도 만나고 좋다고 생각했지만 2년이 지나자 모임은 흐지부지, 남은 건 허전함 뿐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골프는 기본적으로 경쟁 스포츠입니다. 은퇴 후 또 다른 경쟁을 굳이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80세 이상이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충분하다면 건강관리 차원에서 즐기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젊은 시니어분들이 골프에만 매달려 시간을 보내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TV 시청도 문제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취미가 뭐세요? 라는 질문에 TV 보는 거요. 이렇게 답하십니다. 하지만 TV를 계속 보다 보면 밤에 잠도 잘 오지 않고 무엇보다 수동적인 소비만 하게 됩니다. 시간만 흘러가고 내게 남는 건 없습니다. 특히 요즘 짧은 영상들, 유튜브 쇼츠 같은 걸 많이 보시는데요. 이게 오히려 뇌를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우리 뇌는 한 번에 59개 정도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데 짧은 영상들은 그 이상을 한꺼번에 쏟아붓습니다. 결국 뇌는 제대로 정리도 못하고 무의미한 피로감만 쌓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주변을 살펴보세요.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들 신발을 관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발만 봐도 사람의 취향과 성격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소소한 관찰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시간 보내기입니다. 또 하나 위험한 취미도 주의하세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나는 아직 괜찮아 하며 2030대와 운동 경쟁을 하다가 다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농구를 하다가 무릎이 완전히 망가져 수술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립니다. 노후에는 국어와 수학을 잘해야 합니다. 국어는 주제를 파악하는 능력. 수학은 내 몸 상태와 에너지 사용량을 계산하는 능력. 내 몸을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아는 것. 이게 바로 인생의 국어와 수학입니다. 그럼 이제 정말 좋은 취미를 알려드립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노후 최고의 취미, 바로 독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10족 독서법 정말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10족 독서법 이렇게 하세요. 첫째, 정해진 날짜에만 하세요. 예를 들어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서점이나 도서관에 갑니다. 둘째, 딱 10쪽만 읽으세요. 한 권을 다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10페이지만 읽으면 됩니다. 셋째, 좋은 문장을 메모하세요. 읽는 동안 마음에 드는 문장 한두 개를 노트나 핸드폰에 적으세요. 넷째, 일주일 동안 그 문장을 외우세요. 그리고 일상 대화 속에서 써먹어 보세요. 2달만 꾸준히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이 된 걸 느끼실 겁니다. 왜 독서가 최고의 취미일까요? 돈이 거의 안 듭니다. 도서관은 무료, 서점에서 10쪽만 읽는 것도 공짜입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날씨 상관없이 언제든 가능합니다. 뇌 건강에 최고입니다. 기억력 향상,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다른 취미의 기반이 됩니다. 새로운 분야에 대해 알게 되면 또 다른 취미로 이어집니다. 생산적인 취미로 발전합니다. 글을 쓰거나 나중엔 책 출간도 가능해집니다. 심리학자 칙센트미하이의 몰입 이론에서도 강조합니다. 진짜 취미는 전문성과 재미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독서도 처음엔 어렵지만 계속하다 보면 내 것으로 변하고 결국 진짜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외에도 좋은 취미는 다양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게 바로 내 상황과 성향에 맞는 취미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은 정말 실천하기 쉬운 시니어 맞춤 취미 활동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첫째, 걷기와 산책입니다. 하루에 30분씩 동네 걷기를 시작했더니 우울했던 기분도 사라지고 몸도 가벼워졌어요. 걷기는 돈 한 푼 안 들면서 건강 관리에 최고입니다. 특히 햇볕을 받으며 걷는 건 비타민 D 합성에도 좋아요. 또 동네 변화를 눈으로 관찰하면서 세상과 연결돼 있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글쓰기입니다. 요즘 손주를 위한 옛날 이야기를 매일 조금씩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글쓰기는 생산적인 취미입니다. 내 생각과 경험을 정리하고 마음을 비우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작은 책자로 만들어 손주들에게 선물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셋째, 배우기입니다.
복지관, 평생학습관, 동네 도서관, 심지어 스마트폰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어요. 특히 복지관의 스마트폰 교육, 스포츠 댄스, 수채화 그리기 프로그램 등은 매우 인기입니다. 새로운 걸 배우면 뇌 자극도 되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분들과 건강한 관계도 맺을 수 있습니다. 넷째, 봉사활동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돕는 순간 우리는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낍니다. 어린이 책 읽어주기, 환경 정화 활동, 도서관 정리. 이런 작은 봉사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다섯째, 식물동물 돌보기입니다. 베란다 텃밭에서 상추, 고추를 기르며 하루하루 큰 기쁨을 느끼십니다. 화초 키우기, 반려동물 산책 등 생명을 돌보는 일은 큰 보람을 줍니다. 여섯째, 춤추기입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최고의 건강관리 취미입니다. 간단한 스텝 댄스를 배워서 거실에서 춤을 추면 땀 흘리고 운동 효과도 보고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노후 취미 선택 기준 4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째, 혼자서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계가 좁아지는 시기엔 다른 사람 의존 없이 혼자서도 즐길 수 있어야 오래갑니다. 둘째, 생산적 취미를 선택하세요. 글쓰기, 그림, 텃밭 가꾸기처럼 뭔가를 만들어내는 취미가 삶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셋째, 기술을 요하는 취미에 도전하세요. 목공, 도예, 그림 그리기 등은 배울수록 실력이 늘고 성장의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넷째, 내 건강과 성격에 맞는 취미를 고르세요. 내향적인 분은 억지로 단체 활동을 할 필요 없습니다. 몸 상태를 고려해 무리 없는 활동을 선택하세요. 취미를 시작하는 실질적인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바로 인생지도 그리기입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 가운데에 지금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적어보세요.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최근에 자꾸 생각나는 것, 마음이 가는 걸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그걸 바탕으로 가장 나다운,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취미를 찾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도전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내 인생의 2번째 전성기를 열어갈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오늘은 70세 이상 어르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취미와 인생 설계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인생지도 그리기부터 해볼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동그라미 5개를 나눠 그립니다. 건강, 관계, 취미, 성장, 꿈. 이렇게 5가지 주제를 적고 각 영역에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 한 가지와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일 한 가지를 써보는 겁니다. 예시로 살펴볼게요. 건강. 현재 매일 저녁 30분 걷기. 앞으로 가벼운 등산 도전해보기. 관계. 현재 한 달에 한 번 친구와 통화. 앞으로 복지관 동아리에 참여해 새 친구 만들기. 취미. 현재 TV만 보기. 앞으로 독서와 글쓰기 배우기. 성장. 현재 스마트폰 사용 조금 가능. 앞으로 스마트폰으로 사진 잘 찍는 법 배우기. 꿈. 현재 손주들과 영상 통화. 앞으로 손주들과 직접 여행 다니기. 이렇게 적다 보면 내가 뭘 보완해야 하는지, 앞으로 뭘 해야 마음이 더 풍요로워지는지 명확해집니다. 다음은 버킷리스트 작성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이 조금 더 반짝일 것 같은 작은 소망들을 적어보세요. 가족과 기념사진 촬영하기. 손주와 바다 보러 가기. 내 이름으로 블로그 만들어 보기. 손글씨로 요리 노트 정리하기. 옛날 친구들과 다시 만나보기. 새로운 언어 조금씩 배워보기. 적다 보면 마음이 동하는 목표가 하나쯤 생길 겁니다. 그중 가장 쉬운 것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셋째, 아무거나 시도하기입니다. 정말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살펴보세요. 수채화, 컴퓨터 기초, 스마트폰 활용, 탁구, 요가 등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포기하지 마세요. 처음엔 내가 무슨 스마트폰을 해 하셨지만 지금은 손주들과 영상 통화도 하시고 사진도 직접 찍어 보내십니다. 사소해 보여도 해보면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재미있는 세계가 열립니다. 실제 사례도 알려드릴게요. 목공으로 인생이 바뀐 김상도 어르신 78세. 퇴직 후 뇌졸중을 겪고 손을 잘 못 쓰게 됐지만 재활 목공을 시작하면서 숨겨진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지금은 마당에 작은 공방을 열어 직접 만든 작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로 유럽을 횡단한 74세 부부. 행정직 고위 공무원으로 퇴직 후 공허함을 느꼈던 부부가 자전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까운 동네만 돌다가 결국 유럽 자전거 여행까지 다녀왔고 지금은 그 경험을 책으로 쓰고 강의도 하고 계십니다.
종이접기로 치매를 이겨낸 82세 송영자 어르신. 초기 치매 판정을 받았지만 복지관 종이접기 수업에 참여하며 손을 자주 움직였고 3년 뒤엔 직접 종이접기를 가르치는 강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나이가 몇인데 뭘 새로 시작해, 이 생각이 가장 큰 적입니다. 50대, 60대, 심지어 70대, 80대도 인생에서 가장 실력이 좋은 시기입니다. 경험도 쌓였고 지혜도 깊어졌고 경제적 여유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능력이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안의 가능성을 하나씩 열어가 보세요. 건강, 취미, 관계, 성장, 꿈, 이 5가지를 채워나간다면 앞으로의 삶이 훨씬 더 활기차고 즐거워질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2번 태어난다고 합니다. 한 번은 세상에 나왔을 때, 그리고 한 번은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인생을 돌아보면 내 이름보단 엄마, 아빠, 선생님, 팀장님 이런 역할로 더 많이 불렸습니다. 가정을 책임지고 남을 챙기며 세상 기준에 맞추려고 정말 많이 애쓰셨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나는 누구였을까? 가족을 위해 포기한 나, 세상이 요구하는 모습에 맞춰 살아온 나, 그래서 정작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원했는지조차 희미해진 시간들, 이제 그 위에 진짜 나를 꺼내야 할 때입니다. 노년에 반드시 필요한 건 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70대, 80대라고 꿈을 멈출 이유가 없습니다. 꿈은 돈도 필요 없고 남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나에게 의미 있는 일, 매일 아침 나를 일어나게 만드는 이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매일 듣는 것, 손주를 위해 동화책을 써보는 것, 예전 사진을 정리해 나만의 앨범을 만드는 것, 이런 작은 꿈이 삶을 다시 단단하게 바꿔줍니다. 하루가 기대되고 표정이 밝아지고 내 안에 에너지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혹시 요즘 우울감을 느끼시나요?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울감은 마음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정신 승리? 그런 건 없습니다. 행동 승리가 필요합니다. 후회한다고 주저앉아 자책만 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나가세요. 겉옷 걸치고 슬리퍼 신고 밖으로 나가세요. 한 바퀴 걷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물도 이렇게 다시 세워지는데 내 삶도 다시 세울 수 있겠구나. 걷는 그 행동 하나가 이미 내 인생을 바꾸는 작은 시작입니다. 돌아오는 길엔 후회 대신 새로운 결심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그 결심 하나가 내 인생의 새로운 씨앗이 됩니다. 절대 집에만 계시지 마세요. 집에 오래 있으면 몸이 약해지고 우울해지고 걷지 않게 되고 결국 사람도 안 만나게 됩니다. 결과는 고립, 그리고 결국 고독사입니다. 밖에 나간다는 건 단순히 외출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돌보는 행동입니다. 거울 한번 보고, 머리 빗고, 계절에 맞는 옷을 입고, 신발 신고, 밖으로 나가세요. 갈 곳이 없다고요? 정하시면 됩니다. 옆 동네 3번째 전봇대까지 찍고 돌아오기. 그게 내 일상 루틴이 되는 겁니다. 이런 소소한 나들이가 비타민 D 합성에 좋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해주고 마음까지 환하게 바꿔줍니다. 특히 부부는 하루 3시간 이상 각자 따로 나갔다 와야 합니다. 24시간 붙어 있으면 결국 싸움밖에 안 남습니다. 각자 바람도 쐬고 거리도 두고 새로운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야 대화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큰 변화만이 인생을 바꾸는 건 아닙니다. 진짜 인생을 바꾸는 건 아주 작은 시작입니다.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는 것,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잘하고 있어 한마디 해주는 것, 그리고 하루 10분, 나만을 위해 쓰는 시간, 그 사소해 보이는 한 걸음이 앞으로의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오전 10시에 무엇을 하실 건가요? 하나만 정해보세요. 동네 서점에 가서 책을 딱 10쪽만 읽어보기.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천천히 걸어보기. 복지관에 가서 무료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기. 뭐든 괜찮습니다. 당신 인생의 황금기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그건 진짜 나로 살아가기 위한 2번째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은 이미 그 2번째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준비가 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지금부터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60세 이후 인생을 바꾸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 4가지. 첫째, 10쪽 독서법을 시작하세요. 매주 정해진 시간에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세요. 딱 10쪽만 읽고 마음에 드는 문장 1~2개를 공책에 적어오세요.
그 문장을 일주일 동안 외워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뇌가 살아나고 내 안에 새로움이 깃듭니다. 둘째, 매일 외출하세요. 집에만 있으면 건강도 마음도 약해집니다. 목적지를 간단히 정하세요. 예를 들어 동네 슈퍼까지 다녀오기, 근처 공원 벤치까지 걸어가기, 매일 그렇게 한 번씩 바깥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셋째, 인생 지도를 그리고 버킷리스트를 적어보세요. 종이에 건강, 관계, 취미, 성장, 꿈 5칸을 그려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내 삶을 조금 더 반짝이게 할 소소한 목표들을 버킷리스트로 정리하세요. 작은 목표라도 괜찮습니다. 넷째, 아무거나 시도해보세요. 처음부터 재미없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직접 해봐야 내 취향을 압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스마트폰 배우기, 그림 그리기, 수채화, 걷기, 글쓰기, 다양한 걸 해보며 내 마음이 가는 걸 찾으세요. 여러분, 지금부터입니다. 당신 인생의 황금기, 이제 다시 제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이번에는 오롯이 진짜 나 자신으로. 여러분의 삶이 황금빛으로 물들기를,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삶의 품격을 높여주는 실천 가능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